아니 여러분,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비용 80만 원을 설치 당일 즉시 입금받을 수 있다는데요?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증정한다니까.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혹은 1866-1009로 전화주세요. 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리버풀이 울버햄튼 원정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또 큰 발목을 하나 잡혔습니다. 제가 라이브 바로 직전에 올린 영상이 바로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희망적인 이유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그 영상 올리자마자 리그 꼴찌팀한테 패배를 하는지. 일단은 울버햄튼이 지금 현재 잘하는 팀 다 때려잡고 있어요. 아스날이랑 비겼고요. 빌라 2대0 승리, 리버풀 2대1 승리. 어떻게 보면 울버햄튼의 재물이 된 리버풀입니다. 리버풀의 경기 내용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 경기도 역시 비르츠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하면서 이제 소보슬라이가 조금 위쪽에 플레이를 했고요. 오늘 경기는 저는 리버풀의 단점이 또 많이 드러났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안 될 때 단점이 드러났던 경기? 사실 지난 울버햄튼전 리버풀이 게임을 되게 쉽게 풀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반전에 세트피스로 득점을 잘 만들면서 스코어를 좀 벌려놓고 게임을 했기 때문에 후반전이라든지 경기력이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기세가 되게 좋았었는데 이번 경기는 세트피스에서 일단 득점이 잘 터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득점이 터지지 않은 상태로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은 사실 울버햄튼 편이 되는 거죠. 리버풀은 더 급해지고 울버햄튼은 그만큼 버티면 버틸수록 공간이 더 생기는 구조로 게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버풀이 그런 상황에서 역습으로 한 번에 실점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일단 울버햄튼의 교체 카드가 되게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암스트롱이라는 발빠른 공격수를 가지고 역습을 한번 노려보는 컨셉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톨루라는 약간 빅맨을 투입해서 그 선수한테 싸움 시켜주고 이제 호드리구 고메스라는 발빠른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톨루가 경합에서 이겨주고 호드리구 고메스한테 전환, 호드리구 고메스가 한 번에 딱 마무리. 이 톨루가 사실 골 결정력에선 되게 아쉬운 스트라이커인데 이 경합 수치가 되게 좋아요. 공중볼 경합이라든지 지상 경합 모두 같은 포지션에서 되게 상위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톨루의 능력이 잘 나왔던 것 같고 호드리고 고메스의 빠른 발도 리버풀에게 되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이번 경기는 저는 이제 리버풀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첫 번째, 리버풀이 박스 앞에서 원터치 패스가 되게 적었어요. 선수들이 다 잡아놓고 플레이를 하려는 느낌이 있고, 사실 리버풀이 득점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울버햄튼은 템백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수비 숫자를 많이 늘려놨을 텐데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조금 더 빠른 템포로 박스 앞에서 접근을 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잡아놓고 패스한다는 건 사실 템포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비르츠가 또 생각이 많이 났었습니다. 앞쪽에서 비르츠 같은 선수들이 다이렉트 패스로 딱딱 해서 짧은 패스로 썰어가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선수고, 또 상대의 좁은 공간을 그나마 창의력이나 이런 부분으로 뚫어줄 수 있는 선수인데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게 또 비르츠를 많이 생각나게 하는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소보슬라이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뛰었지만 사실 소보슬라이는 저는 조금 더 큼직큼직한 선수라고 생각해요. 먼 거리를 뛰어갈 때라든지 또 중거리 슛이라든지 조금 더 직선적이고 큰 선수라고 따지면 비르츠는 조금 아기자기하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그런 아기자기한 창의성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경기에서 나오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리버풀이 압박 같은 건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격 상황 끝나고 바로 압박 들어가면서 공을 뺏었던 그런 장면들이 꽤 많은데 그 다음에 마무리가 좀 아쉬웠습니다. 리버풀 선수들의 마무리가 좀 급했고, 사실 리버풀에서 그래도 공격수 중에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가 저는 에키티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에키티케의 터치도 평소보다는 조금 튀는 듯한 느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 어쨌든 마무리를 세밀하게 가져가려고 한다면 터치부터 좀 잘 잡아놓고 플레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됐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영향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 내려앉은 팀을 깨기 위해서는 사이드 윙어들의 크랙 역할이 좀 필요합니다. 리버풀 입장에서는 리버풀이 상대적으로 강팀이다 보니까 이런 템백 팀들을 많이 만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는 그 내려앉은 팀 상대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어거지로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뚫어낼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리버풀의 윙어, 학포라든지 살라, 이런 선수들은 냉정하게 그런 것들을 뚫어내기가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윙어들, 학포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학포는 제가 봤을 때는 왼발이 너무 약한 게, 저는 이 학포라는 선수의 발목을 좀 많이 잡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포가 왼발을 조금 더 잘 쓰고 왼발 슈팅이 더 좋은 선수라면 이 양자태기를 거는 데 있어서 더 원활한 플레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숫싸움에서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포가 왼발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무의식 중에 오른발이 더 자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오른발 쪽으로 계속 안쪽으로 공을 끌고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너무 플레이가 단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으로 일정 시점 이상 끌고 들어가면 각도 자체가 이제 풀백한테 줄 수 없는 각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몸이 왼쪽, 오른쪽 양쪽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어야, 각도가 이렇게 열려 있어야 케르케즈한테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데, 한번 몸을 오른발 쪽으로 돌려놓으면, 그렇게 넣어놓으면 케르케즈로 갈 수 있는 그 패스 길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또 수싸움이 안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의 단순함이, 글쎄요, 리버풀이 왼쪽에서 또 균열을 못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고요. 오른쪽 살라는 제가 봤을 때는 기량이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오늘 경기 살라가 진짜 리그 오랜만에 10경기인가 11경기 만에 득점을 했거든요. 그 득점 장면은 좋았어요. 막 몸 흔들고 해가지고 또 왼발 아웃프론트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좋았긴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플레이에서 살라가 좋았느냐 하면 저는 오늘 살라는 득점 빼고는 정말 많이 아쉬웠다고 생각을 해요. 터치 부분도 그렇고, 뭔가 이제 드리블하거나 플레이할 때 약간 스스로 좀 죽은 각오로 들어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터치도 좀 튀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기면서, 사실 살라가 무서웠던 이유가 지난 시즌에는 박스 안에서의 어떤 간결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터치가 잘 되면서 슈팅 타이밍도 빨리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몸의 민첩성도 조금 더 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 시즌에는 민첩성도 일단 전체적으로 좀 줄어들었고, 터치가 튀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을 잡았을 때 사실 어떤 변화를 주기 힘들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도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라가 이렇게 안 됐던 시즌이 리버풀에서는 없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안 되니까 더 완벽한 플레이를 추구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네? 아, 그럼 더 잘해야겠다. 그럼 더 완벽하게 플레이를 해야겠다. 근데 때로는 그러한 완벽함 추구가 오히려 플레이를 더 간결성 떨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살라의 플레이가 참 쉽지 않고, 지금 이제 리버풀은 뭐 이적 시장 닫혀 있는 상태라서 이러한 좌우 윙어로는 사실 상대팀이 선제골 안 먹히고 이런 식으로 게임 운영하면 리버풀이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버풀의 세트피스 얘기하고 싶은데, 리버풀이 2026년 그래도 리그에서 세트피스로 가장 득점을 많이 했던 팀이래요. PK 제외하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준비한 건 꽤 보였어요. 패턴들이 꽤 여러 가지 있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코너킥 올리는 선수들의 킥 퀄리티가 좀 아쉬웠습니다. 소보슬라이라든지 살라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오늘 킥이 엄청 크리티컬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나마 후반전에 조금 나아졌지만 전반전에 있었던 코너킥들은 글쎄요, 막 짧은 것도 많고 이래가지고 좀 변화를 만들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즌 리버풀은 딱 명확한 것 같아요. 선제골을 넣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 경기력 차이와 어떤 게임 구조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 이런 게 차이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비가 되게 중요한 팀인데, 그러니까 먼저 골을 안 먹히는 게 되게 중요한 팀인데, 오늘은 또 선제 실점했던 부분이 되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마지막 실점도 뭔가 리버풀이 여러 가지가 안 따라주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고메즈의 굴절 전에 사실 알리송이 공을 걷어낼 때 훨씬 더 멀리 걷어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거기서부터 킥미스가 좀 있었어요. 사실 알리송이 그거 멀리 찼으면 슈팅이 아예 나오지 않았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알리송이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고 그 공을 잘 가져가면서 또 슈팅. 근데 하필 또 굴절돼가지고 들어가는 거 보면 오늘 경기 일단 뭐 은구모와 슈팅 같은 거는 골대를 맞았잖아요. 이거는 뭔가 승리의 여신이 울브스 쪽으로 향했다. 리버풀은 뭔가 또 안 되는 게임이기도 했어요. 코너킥에서 커티스 존스 그 가슴 맞고 골대 맞고 그런 장면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리버풀이 못하기도 못했는데 또 안 되는 그런 게임이기도 했다. 저는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팀이 상위권에 올라가거나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운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리버풀은 이번 시즌 운도 좀 없다고 느껴집니다. 일단 부상 선수 많은 거 운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일정도 사실 울브즈가 못했을 때도 있잖아요. 엄청 못했을 때도 있는데 하필 요즘 잘하는 울브즈를 지금 리버풀이 만났잖아요. 이것도 되게 영향이 크다고 저는 느껴져요. 아, 뭔가 안 풀리는 시즌이다. 진짜. 그런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오늘 슬롯이 은구모아를 조금 빨리 투입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경기에서 은구모아도 완성도에 있어서 더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좀 느꼈던 경기인 것 같아요. 사실 은구모아가 고점은 좋은데 저는 좀 저점 플레이가 많이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자기가 돌파할 수 있는 딱 세팅이 되어 있을 때 그 돌파 자체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하지만 떨어지는 공 잡아가지고 연결하고 내지는 패스미스 내지 말아야 될 때 패스미스 낼 때도 있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저점, 이런 것들은 은구모아가 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꼈고 오늘 리버풀 미드필더들은 글쎄요 큰 특색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은 뭐 흐라멘베르도 초반에 경고를 받아가지고 경고 받은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몸이 조금 무거워 보이는 모습도 있고 그래서 빠르게 교체됐는데 커티스 존스 들어와서 또 나름 본인의 플레이를 해보려고 했지만 상황이 이상해지면서 또 경기 후반은 우풀백으로 가버리고 그 다음에 맥칼리스터는 글쎄요 뭐 노팅엄전, 웨스트햄전 득점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폼은 이번 시즌 그냥 맥칼리스터 느낌입니다. 그리고 소보슬라이 열심히 뛰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양상의 게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리버풀이 미드필더에서 뭔가 딱히 울버햄튼을 압도한다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울버햄튼은 리그 꼴찌인 것 치고 강등권인 것 치고 중원 퀄리티가 진짜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 뜨고 있는 마테우스 마네, 안드레도 잘하고요. 주안 고메스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울버햄튼 강등당하면 팀에서 1순위입니다. 다른 팀으로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선수 1순위. 이 정도 미드필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오늘 좋은 경기 보여줬고요. 스루패스면 스루패스, 볼 키핑이면 키핑, 기술적인 능력, 탈압박, 전진 패스. 주안 고메스는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줬고요. 확실히 이 기세라는 게 정말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아스톤빌라 꺾고 나서 자신감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결국에 이러한 어떤 강등권 팀들은 무너질 때 심리적인 지지대가 없어서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 우리 아스날 비겼어, 빌라 잡았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 보니까 오늘 본인들의 실수로 살라한테 골을 먹혔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사실 리버풀이 이겼으면은 뭐 한 경기 더 하긴 하지만 빌라와 승점을 똑같이 만들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제대로 된 흐름을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리버풀이 이번 경기 전에 공식 경기 4연승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딱 이겼을 때 5연승 완성하면서 제대로 된 흐름으로 갈 수 있었는데 너무 타이밍이 좀 애석합니다. 그리고 리버풀은 후반기에 어려운 일정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 또 본인들보다 약한 팀들한테 승리를 얻어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승점 잘 누적해야 후반기도 기세 타서 마지막 챔스 싸움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에서 승점 드랍 여러 가지 분위기에서 그리고
꼴등팀한테 이런 승점 드랍을 당했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의미로 매우 좋지 않은 패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챔스권 싸움. 과연 리버풀은 이런 챔스권 싸움에서 다시 한번 이걸 극복하고 앞서 나갈 수 있을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